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까 지금은 이 헤라클레스 부자가 지금 테베 왕의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신은 이제 미케네와 티린스의 왕족이지만 지금은 쫓겨났기 때문에 테베에서 양치기를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 힘이 세서 자, 그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테바이라는 데가 있고 그 서쪽에 보면 키타이온산이라는 데 있었는데 실제 거리는 한 100km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양떼를 몰고 이제 이 테바이 왕의 양을 이제 이쪽 키타이온산에서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 테바이의 북쪽에 있는 나라 오르코메노스라는 왕이 테바이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양떼를 몰고 있던 헤라클레스가 단숨에 달려가서 이 오르코메노스의 군을 쳐부수죠. 그렇게 하니까 이 테바이의 왕이 너무 기뻤어요. 크레온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도 세고 훌륭하다. 그래서 자기 딸, 즉 공주인 메가라라는 공주를 주겠다 해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고 또 아들 셋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뭐 그냥 별거 아니죠. 근데 헤라가 잘 사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난 아들이 잘 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이 헤라클레스를 정치를 확 돌게 해서 자기 부인 메가라는 암사자로 보이게 하고 자식들은 하이에나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마술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힘도 센데 웬 사자냐 해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하이에나들도 다 죽여버리죠. 결국은 그게 이제 자기 자식과 자기 부인을 죽인 게 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주 참담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가슴을 치고 통곡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바이에서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신전의 신탁을 받죠. 이 신탁을 받는 게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약간 미친 여자 같은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흰 옷 입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 그 피티아라는 그 여사제에게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사촌 미케네 왕이자 네 대신 왕이 된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고 그 종살이를 다 하면 네 죄를 사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헤라클레스가 내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갑니다. 스테넬로스는 헤라클레스를 대신해서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건 헤라의 모략 때문에 그런 거죠. 헤라의 공작 때문에. 근데 에우리스테우스는 청선적으로 좀 겁도 많고 소심하고 좀 바보끼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됐습니다. 그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힘도 세고 아주 튼튼한 사촌 헤라클레스가 오니까 바짝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자꾸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러는데 뭐 시킬 일은 없고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디 나가서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해서 주변에 알려져 있는 12가지 과업을 다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도 하기 힘든 그런 건데 이 12가지 과업을 다 하면은 당신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헤라클레스는 좋다고 이제 12가지 과업을 전부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헤라클레스의 그 유명한 12가지 과업을 성취하는 건데 그 각각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요 슬라이드 전에 만들 때 이 네메아라는 데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그 지도상에서 그 지도를 찾는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런 지명 하나하나가 나오는 게 여러분 슬라이드를 그냥 보는 거지만 한 지도 찾기에 어떤 데한 30분 걸리는 것도 있고 1시간 찾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게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되고 얘가 티린스가 있고 미케네가 있고 테바이는 여기 있죠. 그래서 테바이에 있던 헤라클레스가 자기 자식과 아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미케네로 가서 혹은 티린스로 갔다는 말도 있고 거기에서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12가지 과업을 준 거예요. 첫 번째 과업이 이 네메아에 있는 사자,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사자를 죽여라 라는 첫 번째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어떤 무기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죽여야겠냐?
목 졸라 죽입니다. 저 웃으면 말이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사자의 껍질을 벗겨서 보면 헤라클레스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입이 있잖아요. 얼굴이 있고 입이 있고 사자 가죽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런 울퉁불퉁한 색에 생긴 그런 모양 방망이를 들고 있고 그래서 이 사자 머리에 가면을 쓰고 있으면 도성학적으로 전부 헤라클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과업은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르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레르네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히드라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드라는 이제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었는데 우리 말미잘 있잖아요. 말미잘이 이제 히드라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 히드라는 9개의 머리가 있었는데 8개의 머리는 하나를 자르면 2개의 머리가 나오는 그런 괴물이었어요. 그럼 하나 자르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하나의 머리는 절대 죽지 않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제 조카 쌍둥이 동생인 이피클레스의 아들을 조카 토카 이올라우스라는 사람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자르면 히드라의 머리를 자르면 그 자리를 불로 지져라. 그 머리가 나지 못하게. 뭐 그렇게 해서 8개 머리를 이제 죽였다고 그러고 나머지 하나는 절대 죽지 않는 머리는 머리를 자르자마자 바위에 묻어서 이 몸체하고 이제 붙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근데 히드라는 이제 독이 있는 말미잘도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드라의 독을 채취를 해서 자기 화살에 묻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을 맞으면 무조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과업인 히드라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히드라를 이제 죽이는 그런 거가 되고, 여기 보면 사자 머리가 있잖아요. 사자로. 그래서 이건 우상하고 헤라클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히드라를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독화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독화살 때문에 본인이 죽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리고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트로이 전쟁 때 이 필록테테스라는 사람과 연관이 지어지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화살을 맞아서 죽는 사람이 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헬레네를 꼬셔갔던 그 왕자, 그 사람이 팔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과업은 캐리네이아라는 데에 사슴이 있었는데, 이 캐리네이아의 사슴은 달의 여신인, 천혜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키우고 있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얘는 보통 사슴이 아니고 황금뿔을 갖고 있고 청동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워낙 빠르니까 이제 헤라클레스가 쉽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사슴도 지친 겁니다. 그래서 사슴을 죽이는 건 아니고 신성한 사슴이었기 때문에 잡아서 그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나서 다시 돌려줬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의 고대 도자기인데, 자, 이건 그 케이네이아의 사슴을, 신성한 사슴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얼굴이 있고, 여기 사자 눈이 있죠? 사자 입이 있고, 사자 몸통. 그거 보입니까? 다리가 있고, 그래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헤라클레스. 그런 거고, 여기는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신일까요?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아테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활을 들고 있는 여신은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고 천혜의 여신이고 달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슴을 잡은 다음에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좀 여담이지만 우리 식기,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항아리를 갖고 식기로 쓴 거거든요. 포도주를 넣어서 하기도 물로 마시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저런 그림 있는 도자기를 모여놓고 5-6명이 모여서 저기서 술 마시기도 하면서 이런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이야기하듯이 많은 신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신화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학작품이 되는 거예요. 문학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여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느 여신이 더 이쁠 것이다, 뭐 누가 더 용감할 것이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심포지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포지움이라는 건 심이라는 같이 한다는 뜻이고 포즈라는 건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술잔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거를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에서는 이걸 토론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움은 그 당시에는 남자만 하는 거예요. 또 동성애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심포지움은.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업이 이제 에리만토스라는 지역.
에리만토스라는 지역에 있는 멧돼지를, 사람을 잡아먹는 멧돼지가 있습니다. 에리만토스라는 지역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멧돼지를 잡는 거를, 헤라클레스가 잡는 거를 형상화한 20세기 초반의 동상입니다. 근데 이 멧돼지를 잡으러 가기 전에 이제 멧돼지가 워낙 이제 신출귀물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헤매고 그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 켄타우로스족을 만났어요. 켄타우로스라는 말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인, 그걸 이제 켄타우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켄타우로스족인 폴로스라는 괴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폴로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술의 신인 디오니우스가 준 술 항아리가 있었어요. 와인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거 좀 마셔보자 이렇게 하니까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술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술이 준 신이니까, 술이 준 신이 아니라 신이 준 술이니까 얼마나 향도 좋고 맛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켄타우로스들이 다 몰려듭니다. 서로 자기가 마시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헤라클레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헤라클레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독화살, 히드라의 독이 묻어있는 독화살을 쏘고 많은 그 켄타우로스를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게 네소스입니다. 네소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네소스가 죽음을 면해 도망쳤는데 나중에 네소스에 의해서 헤라클레스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켄타우로스가 있고,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이 헤라클레스의 부인 데이아네이아라를 강을 건너주겠다 해서 대신 건네주는 거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납치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가끔 이 켄타우로스 보면서 얘네 성기는 여기 있을까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5번째 과학입니다. 이게 이제 아우게이아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외양간인데, 이거는 신화의 그림이 아니고 실제 이제 농촌에 소 한 마리 여기 있죠. 우리나라 농촌에 있는 거. 근데 이 그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외양간에는 3,000마리의 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3,000마리의 소가 사는 외양간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가 온 동네 뭐를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좀 청소를 해라. 그런 과업이 내려집니다. 근데 청소를 언제 하냐면 하루 만에 다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3,000마리가 사는 소를 30년 동안 안 치운 그거를. 그렇게 해서 헤라클레스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 헤라클레스가 이제 외양간을 다 치면 황소의 10분의 1을 이제 달라고 했죠. 그래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외양간의 벽을 2군데 허물고, 이제 주변에는 강에서 물을 끓여서 하루 만에 외양간을 치웠다, 이런 거죠. 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지나치게 더럽거나 부패한 것을 이제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아우게이안 스테이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몸을 깨끗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다는 말을 영어로 to cleanse the Aegean stables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어쨌건 이런 과업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필리아라는 지역이 여기 있었는데, 거기에 괴물을 새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었죠. 그래서 청동 날개를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들 죽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을 묻히는 화살로 그 새들을 모두 쏘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은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에서 이 활은 그냥 활살이 아니라 히드라의 독이 묻혀 있는 그런 화살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새를 헤라클레스가 죽인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크레타 섬의 황소를 이제 잡아오라. 자, 그리스 반도에 펠로폰네소스가 있고 본토가 있고, 여기 밑에 크레타라는 섬이 있죠. 크레타라는 섬에 크노소스 궁전, 여기 근처에서 아주 날뛰는 그런 황소가 있었는데, 그 황소를 가져와서 바치라 이렇게 하는 과업을 7번째 과업으로 받았어요. 이 황소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우로페라는 여인을 납치한 황소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시파이와 교접한 황소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황소는 어떤 황소이고 이 황소는 어떤 황소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우로페를 납치한 황소라는 어떤 거냐면 일단 에우로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에우로페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우로페 EUROPE예요. 영어로 보면 그럼 유럽이라는 뜻이죠. 유럽인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오라는 여인은 아실 거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구름으로 변해서 사랑을 나눴고 그래서 암소로 변하게끔 했던 그 소가 그 암소가 많이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등에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자손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아게노르라는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 아게노르의 딸은 에우로페고 아들은 카드모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에우로페가 해안가에서 놀고 있는데 제우스가 이 황소를 한 마리 보냅니다. 그래서 납치를 해서 쭉쭉쭉쭉 가서 이 크레타 섬까지 가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를 임신을 시켰는데 거기서 태어난 왕이 미노스 왕입니다. 그리고 사르페돈이 거기서 태어났죠. 그래서 미노스는 나중에 크레타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크레타 섬에 날뛰고 있는 황소가 아까 에우로페를 납치한 그 황소라는 설도 있고 또 혹은 이런 설 몇 번 이야기 드렸던 건데 이 미노스 왕이 크레타 섬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세력이 너무 세고 자기 세력은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포세이돈 신을 모실 테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미노스가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왕이 됐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포세이돈의 은공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화가 났고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는 어떤 재앙을 내리려고 소를 보낸 거냐면 미노스의 부인인 파시파에가 그 소를 좋아하게 된 거죠. 좋아해서 이제 어떻게 안달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부하인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에게 시켜서 이 암소의 모형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파시파에가 그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 포세이돈이 보낸 그 황소하고 이 파시파에가 이제 교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겠어요? 미노타우루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에우리스테우스가 잡아오라고 한 황소는 그 에우로페를 납치한 황소이거나 아니면은 이 파시파에를 완전히 유혹한 그 황소이거나 둘 중 황소인데 어쨌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 과업을 받고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근데 함부로 이제 왕가와 연관된 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관을 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노스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 소를 잡아도 됩니까 하니까 미노스 왕 입장에서는 그 소가 애물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잡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크레타의 황소를 헤라클레스가 잡아갑니다.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에 가져가는데 에우리스테우스는 워낙 겁도 많고 이제 날뛰는 황소에서 아이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헤라 여신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헤라 여신은 그 소를 받는 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이 소를 받으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저주를 내리는 헤라클레스의 업적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 안 받겠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또 머리가 또 안 돌아가잖아요. 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명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티카라는 평원에 방치합니다. 나중에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얘를 죽이죠. 그래서 그 황소를 죽이는 헤라클레스 도자기예요. 그래서 미케네와 티린스는 이쪽에 있지만 아테네가 있는 지역 근처를 아티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에 살려주니까 이쪽에 날뛰었고 나중에 아테네의 왕이 된 테세우스가 이 황소를 죽인다 이런 뜻이죠. 어쨌건 7번째 과업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8번째 과업은 뭐냐면 이 트라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트라케라는 지역에 디오네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4마리의 암말이 있었어요. 이 암말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이 에우리스테우스가 이 암말들을 잡아와라 해서 트라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왔죠. 잡는 것까지는 뭐 쉽게 했는데 이제 중간 단계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테살리아라는 지역에 페라이라는 왕가로 갑니다. 그래서 페라이 왕국에 가서 그 왕의 손님으로 잠깐 머물게 됐어요.
거기에서 뭔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페라의 왕과의 아드메토스 왕은 이제 한 두어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드메토스 왕은, 자, 혹시 이 그림 기억납니까? 아폴론이 코로니스라는 여인을 사랑을 해서 임신을 시켰는데, 코로니스가 동네 총각의 청혼을 받아들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흰까마귀가 그거를 아폴론에게 일러바쳤죠. 그러니까 화가 난 아폴론이 활로 쏘아서 이 코로니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서 키웠는데 걔가 아스클로피오스예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근데 아스클레피오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전부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신인 하데스가 이제 지옥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사람 살리게 해달라 제우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우스가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이는 번개를 이용해서 죽이는데 이제 키클롭스가 만든 번개를 이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항하지는 못하고 그러고서 이 키클롭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화가 났죠. 이놈 봐라 해서. 그래서 아폴로니를 귀향을 보낸 게 바로 이 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아드메토스 왕의 양치기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헤르메스가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 양치고 있으니까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가 와서 이 양들을 훔쳐간다. 이 이야기는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이 테살리아 지방에 갔을 때 이 아폴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아폴론은 이제 그 양치기 역할을 하면서 이 아드메토스 왕의 중심도 섰습니다. 그래서 아드메토스 왕이 이 알키스티스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을 하게 되니까 중간에 맺어주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까지 좋고, 양치기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왕인 아드메토스 왕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니 어떤 죽을 운명에 처한 걸 알게 됐어요, 아폴론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상전인 아드메토스 왕이 이야기를 해줬죠. 당신 얼마 없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왕이 바짝 겁을 낸 거예요. 나 죽으면 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폴론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폴론이 죽음의 요정들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대신 죽을 사람을 데려오면 너는 안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케스티스는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내가 그 대신 죽을 사람 구해보겠다 해서 신하들에게 누가 내 대신 죽어줄래 하니까 아무도 안 죽어주죠. 심지어 이제 부모한테 가서 당신 죽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나 대신 좀 죽어주세요. 죽어주시겠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부모마저도 그 부모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죽게 됐다. 근데 그 사랑하는 부인인 알케스티스가 대신 이제 죽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좋기도 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부인을 잃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잃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대신 죽게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알케스티스가 우리 죽게 됐죠. 그럼 우리도 맨날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오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 알케스티스를 이제 데려가려고 왔는데 헤라클레스가 이 죽음의 사자를 물리치고 알케스티스를 살려줍니다. 그게 이제 요 돌아오는 길에 했던 그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9번째 과업입니다. 9번째 과업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고 그 가운데 코카서스 산맥인데 이 지역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은 없다는 뜻이고 마즈라는 말은 유방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방이 없는 사람들, 여인들이 사는데 여기는 여성들만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해내냐면 이 사람들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활을 쏘려면 이제 오른쪽 유방이 이제 걸린다 이런 거죠. 오른쪽 유방을 다 도려냈다고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에 갔을 때 그게 강가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서 활을 잘 쏘는 여성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여인들이 이제 이 전설과 마찬가지로 한쪽 유방을 도려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여인들이 사는 강이라고 해서 아마존이라고 강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히폴리테라는
그 여왕이 있었는데 그 허리띠가 소위 명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이 에우리스테우스의 볼까요? 자, 에우리스테우스의 딸이 이 히폴리트의 허리띠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의 소원 한번 들어줄 겸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히폴리트는 이제 마블 허리띠를 이제 순순히 주려고 했는데 헤라가 또 거기서 이제 간계를 부렸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여왕을 죽이고 허리띠를 가져옵니다. 근데 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트로이 뭐 일리온이라고도 하고 트로이에 들립니다. 트로이에서는 어떤 일이 돌아오면서 또 다른 일을 한 거죠. 어떤 일이냐면 트로이의 왕이 라오메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딸인 이제 헤시오네가 이제 괴물들에게 이제 죽을 뻔한 그런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이 라오메돈의 딸을 헤시오네를 이제 구합니다. 근데 그 딸을 구해주면 이 라오메돈은 자기 딸과 헤라클레스를 이제 결혼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이지만 12가업을 다 마치고 나서 화가 난 헤라클레스가 라오메돈을 죽이고 프리아모스라는 조카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혹시 프리아모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이 장면 기억납니까? 영화 트로이에 나온 헥토르와 파리스의 아버지 트로이의 왕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왕호를 만든 사람이 프리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참 영화에서 이번 정말 훌륭한 아버지자 훌륭한 군주로 나와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 10번째는 이제 게리오네스라는 사람이 몰고 있는 소떼를 몰고 있는데 게리오네스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지중해보다 더 서쪽에 어디에선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소떼를 몰고 와야 되죠. 이가 지중해가 되고 이거 서쪽에서 우주에서 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프리카 모로코고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그래서 몰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지브롤터 해협에 이제 두 개의 기둥을 세웠죠. 그래서 그 모로코에 보면 아틀라스 산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고 그 반대쪽 그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에는 또 하나 기둥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산맥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로마에 들렸고 거기에는 이제 카쿠스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있었는데 이 카쿠스가 소도 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카쿠스를 제압을 했고 로마인들은 헤라클레스를 추앙하게 됐다. 이런 카쿠스를 제압하는 헤라클레스입니다. 11번째 과업은 이제 히스페리데스라는 요정이 키우고 있는 황금사과를 이제 훔쳐오는 일인데 이 히스페리데스는 아틀라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가는 길을 몰랐고 네레우스에게 물었는데 이제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서 씨름해서 이기면 이기겠다 해서 씨름해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씨름해서 이겼죠. 그래서 지난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고 페가수스를 타고 오는 길에 이 아틀라스를 만나서 하룻밤 쉬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리를 내주지 않았잖아요. 자리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틀라스가 이런 벌을 받은 게 제우스가 벌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인 페르세우스를 당연히 하룻밤 재워줄 수가 없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즉 헤라클레스가 자기 딸이 키우고 있는 황금사과를 훔쳐갈 거라는 그런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룻밤을 재우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르베로스라는 게 있는데 하데스의 나라, 즉 지옥에서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그런 겁니다. 케르베로스는 뱀꼬리에다가 머리가 새 딸린 개인데 모양인데 스틱스강, 즉 죽음의 강을 지키는 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죽음에서 또 함부로 살아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개를 데려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개도 엄청 무서울 뿐더러 헤라클레스는 또 이제 죽음을 불사해야 되고 또 지옥의 신인 하데스 허락도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다가 이제 본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데스를 설득합니다. 이러해서 내가 과업을 성취해야 되니까 꼭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하니까 하데스가 때리지도 말고 한 곱게 해서 데리고 와봐라 했는데 보통 성질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어쨌건 했는데 헤라클레스가 데려다 옵니다. 데려가고 돌려주기로 해서 데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과업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인
에우리스테우스는 이 꼬리는 뱀이고 얼굴은 이제 개인 이 괴물들을 보니까 무서워서 항아리 속에 숨어버립니다. 자기가 과업을 시켜주면 이 과업을 시킨 이유는 뭐겠어요? 헤라클레스한테 너 죽어서 오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과업을 성취하니까 이제는 실성을 하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의 죄를 이제 사해주겠다 이제 하고 근데 사실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죠. 헤라의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찍 태어난 바람에 왕이 됐고 또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그렇게 만든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운명의 장난과 같습니다. 실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건 이 케르베로스는 다시 지하 세력을 갖고 헤라클레스는 그 죄에서 즉 죄라는 거는 자기 부인과 아들을 죽인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